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역대급 신청 건수를 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첫날 신청 건수 현황 및 결국 내가 균등 배정으로는 몇 주를 받게 될지 예상을 해보고 비례 배정을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날 마감 기준으로 해당 증권사 비교하는 방법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3월 9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첫째 날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청약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역대급 청약 신청 건수를 예상했는데요. 그 예상마저 더 뛰어넘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에 맨 마지막 열이 각 증권사의 3월 9일 신청 건수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청약 건수를 공개했죠. 먼저 NH투자증권은 34만 건, 미래에셋대우는 24만 건, SK증권 4만 건, 삼성증권 2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신청 건수만으로도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균등 배정 주식 수량이 14만 3천 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균등 배정을 신청해도 한 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SK증권의 청약 건수가 타사 대비 너무 낮은데요. 그 이유는 SK증권으로는 청약 계좌로의 자금 이체가 오늘 하루 종일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6개 증권사 모두 청약 첫날인 9일 오전 10시 청약 개시와 함께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HTS, MTS가 접속이 안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림에서 보시는 삼성증권의 HTS 화면과 같이 서비스 응답 지연이라면서 공모주 청약 신청이 안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는데요. SK증권의 계좌로는 입금 자체가 안돼서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SK증권에 청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청약금을 넣지 못해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K증권의 첫날 청약 신청 건수가 유독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청약 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서 청약이 지연된 SK증권의 수량을 감안해서 내일 청약 마감일날 신청 건수를 다시 가정해보면 오늘 청약 신청 건수를 공개한 NH, 미래대우, 삼성은 저는 2배 수를 곱했고 나머지 한투는 50만 건을 예상, SK증권은 20만 건, 하나금투는 24만 건을 예상하여 최종 균등 배정으로는 NH, 한투, 미래대우, SK증권은 추첨을 통해 한 주 또는 2주를, 그리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추첨을 통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거나 한 주를 배정받아서 결국 균등 배정으로 최소 4주에서 최대 10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균등 배정에서도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면 비례 청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 청약을 할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경쟁률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처음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비례 배정 그리고 균등 배정을 따로따로 청약하는 건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도입된 균등 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른쪽 링크에 남겨둘 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방식은 청약자가 청약 수량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비례, 균등이 동시에 신청되는 일괄 청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6개 증권사에는 10주씩만, 즉 최소 청약만 수량해서 균등 배정을 노리고 나머지 1개 증권사에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만큼 신청해서 균등과 비례까지 노리는 전략을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례 청약을 할 때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경쟁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잘못된 설명으로 혼란을 드렸는데요. 어제 영상 설명 무시하시고 비례 청약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경쟁률을 따져서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쟁률을 비교할 때 주의사항으로 경쟁률의 계산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요. 5개 증권사 NH, 한투, 미래대우, SK, 삼성은 통합 경쟁률을 제공하는 반면에 하나금융투자는 비례 경쟁률을 제공합니다. 2개의 차이는 뭘까요? 통합 경쟁률의 2배를 곱하면 비례 경쟁률이 됩니다. 통합 경쟁률에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모집 수량, 균등 배정 수량, 비례 배정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집 총액과 균등 배정 모집 금액, 비례 배정 모집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의 증권사가 전체 경쟁률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역산하면 첫날 증거금이 얼마 몰려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금을 가지고 비례 경쟁률을 다시 계산하면 되는데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배정 방식은
무조건 균등 배정의 50%, 비례 배정의 50%로 증권사들이 못 박아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경쟁률을 2배 하면 비례 경쟁률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6개 증권사를 비교하며 비례 청약에 어느 증권사가 유리할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5개 증권사에서 밝힌 통합 경쟁률의 2배를 곱해서 비례 경쟁률로 6개 증권사를 비교하거나 또는 하나금융투자의 비례 경쟁률을 2로 나눠서 통합 경쟁률을 역산한 다음에 이 수치를 나머지 5개 증권사와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날 마감을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비례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이 미래에셋 대우였네요. 다만 이 수치는 내일 당연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청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비례 청약을 할 증권사는 경쟁률이 낮은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합 경쟁률을 공시하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을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5개 증권사와 비교해서 낮은 곳으로 청약하면 한 주라도 더 많은 비례 청약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너주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3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마감하는 내일도 오늘처럼 공모주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 시스템에 접속이 몰리면서 증권사의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쟁률을 너무 끝까지 비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청약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늦어도 오후 12시 전에는 청약을 다 끝낼 계획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청약 전략 잘 세우셔서 내일 청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식유치원 야너주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